오늘은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라는 주제에 관한 사연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말이 지혜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말은 지혜의 도구일 뿐, 지혜 그 자체는 아닙니다. 말은 타이밍을 잃으면 폭력이 되고, 침묵은 진심을 담으면 따뜻한 울타리가 됩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말로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덜어내며 깊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침묵은 품격이 되고 말은 흔적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이 말은 정말 지금 필요한가?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이 우리를 더 지혜로운 어른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남상호 씨의 사연입니다. 남상호 씨는 경남 진주에서 작은 건축 자재 상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0 중반에 창업해 이제는 마을에선 제법 잘 알려진 성실한 사장님이 되었죠. 성격은 밝고 말수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누굴 만나든 먼저 말을 걸고 농담도 잘하고 이야기 속에 사람을 끌어들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인간관계에 자신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지요. 장사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라며 날이 곧 장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 알고 지낸 지인과의 갈등을 겪으며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30년 넘게 거래해온 이기철 씨가 있었습니다. 기철 씨는 큰 규모의 공사 관련 일을 하며 상호 씨에게 자재를 꾸준히 구매해주던 고객이었죠. 둘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 명절이면 선물도 주고받고 가족끼리도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철 씨가 거래를 끊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도 씹혔습니다. 처음엔 가격 문제인가 싶어 확인했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오래 거래해온 다른 고객들에겐 아무 문제도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상호 씨는 공통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기철 씨가 그간 상호 씨의 말에 서서히 지쳐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자기 자식 얘기, 누구는 얼마 벌었다더라, 누구는 어디 땅을 샀다더라, 직원들 욕, 거래처 험담 듣다 보면 내 얘기는 못하겠더라고. 기철 씨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상호 씨는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그건 그냥 편하게 나눈 이야기였는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지? 나는 그냥 친하니까 아무 말이나 했던 건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상호 씨는 그 말 속에 진심을 곱씹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말을 하며 상대를 즐겁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기 말의 무게와 영향력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자주 했던 말들이 문제였습니다. 요즘 거래처 사장들 보면 진짜 웃겨. 말은 많지, 실속은 없지. 우리 집 큰아들 이번에 또 성과급 받았어. 외국에서 인정받는단다. 아이고, 형님은 아직도 그렇게 일하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 말들은 웃으며 내뱉었지만 그 말 안에 있는 작은 자만과 은근한 비교가 상대의 마음을 점점 멀어지게 했던 것이지요. 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겐 아무렇지 않은 말도 남에겐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말은 더 오래 가슴에 남고 더 깊은 상처가 됩니다. 상호 씨는 그 후 많은 걸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일단 듣는 쪽에 서기로 했습니다. 상대가 말할 때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그랬구나로 응답하기 시작했지요. 이전 같았으면 바로 그건 말이야로 시작했을 이야기도 이제는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하지 않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 말 많은 사람은 관계에 불필요한 잔상을 남기더라고요. 말이 남는 게 아니라 그 말에 감정이 남는 거지. 그는 어느 날 거래처 직원 한 명과 나눈 짧은 대화를 잊지 못합니다. 직원이 그에게
조용히 말했답니다. 사장님, 요즘은 참 말씀이 편안하세요. 예전엔 뭐랄까, 들으면 재밌긴 한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그 말을 듣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유쾌함이 누군가에겐 불편함이었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불편함이 쌓여 관계를 떠나게 했다는 것도요. 우리는 때때로 말을 잘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말이 많다고 관계가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이 더 깊은 신뢰를 낳을 때도 많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는 말은 결코 세상과 단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은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듣는 사람이 먼저 되고 불필요한 조언은 줄이고 내가 아닌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진실이든 충고든 충정에서 나온 것이든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말은 칼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전북정읍에 사는 58세 김정순 씨의 사연입니다. 김정순 씨는 전북정읍의 한 중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정년을 마친 뒤 지금은 조용히 혼자 지내며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며 늘 친절했고 말도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는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말이 무서워지더라고요.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상처 위에 그대로 박히는 걸 몇 번 겪고 나니까 이제는 아예 조심하게 돼요. 그녀가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계기는 가장 친한 친구였던 박영자 씨와의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순 씨와 영자 씨는 20대 때 교회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서로 결혼하고도 같은 동네에 살았고 아이 키우며 동네 어린이집, 시장, 목욕탕까지 평생을 함께한 사이였지요. 하지만 몇 년 전 영자 씨의 며느리 문제가 생기면서 둘 사이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는 유독 며느리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니, 애가 오면 인사도 제대로 안 해. 애 키우는 것도 도무지 마음에 안 들어. 아들 앞에서만 순하고 나한텐 딱딱해. 정순 씨는 처음엔 그냥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점점 거세지는 말들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영자야, 너도 애 키워봤잖아. 그 며느리도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진 마.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날 이후 서운함을 드러냈고 둘은 한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정순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는 옳은 말이 항상 옳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진심으로 걱정돼서 한 말이었고 친하니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은 위로를 원했던 거지 판단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 후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다시 연락이 닿았고 둘은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영자 씨가 조용히 말하더랍니다. 정순아, 너한텐 항상 내 얘기 다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땐 내가 내 편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 그게 너무 외로웠어. 정순 씨는 그 말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결심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자.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진짜 필요한 말을 가려내자. 그녀는 이제 영자 씨와의 만남에서도 조언보다 경청을 선택합니다. 영자가 며느리 이야기를 하면 예전 같으면 했을 말들을 삼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느꼈어? 그랬구나. 너도 참 힘들었겠다. 그녀는 압니다. 진짜 위로는 들어주는 말에서 오는 것이지 가르치는 말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종종 말하지 않으면 사랑이 줄어드는 것 같고 말을 줄이면 관심이 식었다고 오해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건 말을 사랑의 전부로 착각한 결과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기다려주고 상대가 판단받지 않을 거라 믿게 만드는
안전한 침묵 속에 피어납니다. 정순 씨는 지금도 영자 씨와 가끔 차를 마십니다. 말이 많지는 않습니다. 가벼운 안부, 날씨 얘기, 손주 얘기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예전보다 더 친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서로를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냥 거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이가 됐죠. 오늘은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는 말을 가슴에 품고 두 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소 강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이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울림은 결코 날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관계를 오래 지켜본 사람일수록 이 말의 진짜 의미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말을 잘하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조리 있게 감정을 담아 남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능력이라고 믿어왔지요. 하지만 나이 들어 돌아보면 정작 오래 남는 관계는 말로 쌓은 것이 아니라 말을 줄인 순간들 위에 세워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때는 화려하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전엔 말로 상대를 움직이고자 했다면 지금은 말 없이도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말에는 마음이 담깁니다. 하지만 그 말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마음을 누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듣는 사람이 아픈 상태라면 독이 되고 아무리 사려 깊은 말도 타이밍을 놓치면 벽이 됩니다. 그러니 말이 항상 진심이면 괜찮다고 나라면 통한다고 믿었던 지난 시간들을 이제는 조심스럽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그 힘은 때로 사람을 밀어내고 마음을 어지럽히며 관계를 멀게 합니다. 반면 침묵에는 생각할 시간과 다가갈 여백이 있습니다. 오늘의 두 이야기, 남상호 씨와 김정순 씨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비슷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 말이 누군가에겐 무거웠구나. 내가 침묵했더라면 그 사람은 더 편했을지도 몰라. 그들이 경험한 감정의 골짜기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풍경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말이 많아지고 속도는 빨라지며 관계는 피상적으로 흐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더 소리치고 더 많이 설명하고 더 확실하게 말하려고 하죠. 하지만 정말 오래가는 관계, 오래 마음을 남기는 사람은 덜 말하고 더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말은 잊혀져도 경청의 순간은 기억 속에 흔적처럼 남기 때문입니다. 벙어리가 되어라는 말은 침묵을 미덕으로 삼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 말이 필요 없는 순간과 내 말이 방해가 되는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살아온 인생이 결코 가볍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무게를 진짜 이해받고 싶다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말의 완성입니다. 말은 기술이지만 침묵은 태도입니다. 그리고 태도는 인격입니다. 이제는 말로 앞서기보다는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알고 그 사람이 필요한 말을 할 때까지 침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곁은 늘 따뜻하고 믿음직스럽고 오래 갑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에 답을 해줘야 할지 망설이는 순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말을 아끼는 것이 사랑을 숨기는 게 아니라는 것,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점점 더 깊은 사람이 되어간다는 증거가 말이 아니라 침묵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침묵이 따뜻한 안식이 되고 말이 신중한 품격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말의 가치를 고민하고 침묵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말보다 큰 진심이 머물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조용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슬기로운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은 슬기로운 세상으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